자, 우리가 오늘 만들 로고는 이 스마트 스토어의 요 앞에 붙는 요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어디서도 보일 거냐면 이렇게 우리 몰에 들어왔을 때 바로 요 부분에서 보이는 로고가 되겠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무드 등을 쳐봤다. 쇼핑에서 보면은 요 옆에 보면 올루미 스토어 뭐 등등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눌러서 볼 때 여기 바로 그냥 보이는 이런 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고를 만드시는 거는 본인 맘대로 사실 만드셔도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내 사업과 관련된 약간 어떤 뭐랄까요, 스티커 로고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업체처럼 그 영어인 것 같죠? 영어를 로고 형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다 로고를 넣은 것이 바로 여기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로고도 사이즈를 이제 만들 건데요. 바로 그 사이즈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스토어 관리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의 컴포넌트 관리에 보시면 스토어 이름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버전의 이 로고 사이즈와 그리고 모바일 버전의 로고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거거든요. PC 버전에서는 일단 사이즈가 400에, 여기가 가로예요. 가로 세로 요 기준으로 적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는 400에 세로는 90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PC용이에요. 모바일용은 400에 11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꼭 90이어야 한다, 110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90까지, 110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PC용 로고까지만 만들고 모바일용에 그냥 바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 3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일단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요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하나 더 좀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GIF 이미지, 움짤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이거를 모바일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GIF 움짤 이미지 두 가지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이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고 같은 경우 이런 분들도 역시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아직 만들 것인지 고민을 못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대략은 금요일까지는 스토어 이름이랑 좀 정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란 생각은 들어서, 만약에 이 로고를 오늘 못 만드신 분은요, 숙제를 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까봐 좀 걱정이라 일단은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이 로고는 스토어에 달려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스토어에 다는 방법까지는 다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러나 스토어에 못 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로고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달아놨다가 또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로고를 좀 더 고민하실 분은요, 주말 동안에 한번 로고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고민이 있는 게, 요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순서를 조금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로고 만드는 거는 거의 우리 실습형이에요. 거의 제가 만드는 그런 툴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합해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라 좀 실습적인 부분이 좀 많다면, GIF 움짤 이미지 만들기는 대략 설명하면 한 10분 정도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바꿀게요. GIF 움짤 이미지를 먼저 만드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고를 제작하는 거를 시간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에 혹시 여러분들 뭐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동영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영상이든 상관이 없고 그냥 지금 만약 동영상이 없다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냥 뭐 그때 그냥 주변에 뭐 책상을 훑든지 이렇게 동영상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실래요? 뭐 거의 다가 동영상이 짤막하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 없으신 분은 잠시 동영상 한 개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핸드폰, 저는 안드로이드 폰 기준에서 GIF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그 PPT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핸드폰 화면이에요. 여기 갤러리로 일단 가볼게요. 첫 번째는 사진을 이어서 움짤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번엔 사진 말고 일단 동영상 말고 사진으로 꾹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둘, 셋, 넷, 전 5장 정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만들기라고 보이시죠? 이 만들기를 눌러서 GIF. 응? 어디로 갔냐고요? 기본 핸드폰의 갤러리에서 지금은 그냥 사진을 연결해서 움짤 만들기 그거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 한 서너 장, 너댓 장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저는 이렇게 5장을 골랐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만들기라고 있어요. 찾으셨죠? 네. 만들기 누르고 GIF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했죠? 네. 자, 여기서 내가 사진을 더 넣겠다. 플러스 눌러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 사진의 순서를 바꾸겠다. 끌어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는 사진은 지워버리거나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죠.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 지금 화살표라고 해야 되나요? 잘 안 보이나요? 네, 재생 버튼? 좀 크게 봐도 비슷할걸요? 이게 화면이 핸드폰 화면이 원래 어둡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루트는 상관이 없었는데 밝기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조금 더 날 거예요. 그죠? 약간 차이지만 밑에 버튼만 보이네요. 요거 불을 좀 끄면 어떨까요?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요 그림은 상관없어요. 요 밑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은 제가 5개 고른 게 보일 텐데 내가 더 추가하고 싶으면 플러스. 내가 여기서 필요 없는 사진은 쓰레기통. 만약에 얘네 순서 바꾸고 싶으면 꾹 눌러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거 얘기하려는 건데 얘는 뭐냐면 속도. 자, 이거를 눌러서 속도랑 방향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해서 볼게요. 원래 속도는 요런 속도예요. 그런데 난 빠르게 하겠다. 또는 느리게 하겠다. 이건 이제 재생 방향이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재생하겠다. 또는 왔다 갔다 재생하게 하겠다. 요 웃는 얼굴은요. 텍스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글씨를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거 명동에 제가 아는 동생이랑 놀러 간 건데 그거를 여기다 적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럼 텍스트해서 여기다 적으면 돼요. 명동에 데이트? 네, 동생하고 데이트도 데이트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거나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넣거나.
기본 기능에서 이거 되는지 몰랐죠? 네. 다 됐으면 저장하시면 끝나요. 물론 그리거나 스티커 붙이는 것도 됩니다. 네, 갤럭시에도 스티커가 꽤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중간에 내가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붙여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저장하시면 끝. 그러면 GIF를 내장 공간에 DCIM GIF라는 폴더에 저장했대요. 이제 나가 볼게요. 여기 최근 항목에 저장된 거 보이죠? GIF 완성됐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으로 이렇게 GIF 움짤 이미지 만드는 걸 해보았는데요. 일단 질문서부터 좀 받아볼까요? 근데 없을 것 같긴 해요. 워낙 쉬워서. 없는 거 맞죠?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바퀴 돌고 두 번째는 이제 영상에서 GIF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런 동영상이 있을 때 이 동영상의 일부분을 움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동영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요 밑에 오른쪽 하단이에요. 이번엔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을 눌러주세요. 이게 기종에 따라 위쪽에 있기도 해요. 요 점점점이 어쨌든 얘 누르면 아마 요런 게 보일 거예요.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열기. 찾으셨어요? 그럼 클릭. 터치겠죠? 터치.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GIF라고 왼쪽 상단에 떠 있어요. 지금 영상이 제가 5초밖에 안 돼 짧아서 그런데 다시 여기 영상 플레이 될 때 여기 GIF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초는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하시면 되고 배속도 조절이 돼요. 2배속, 0.5배속.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는 방향이에요. 정방향, 반대 방향, 왔다 갔다. 다 되셨으면 위쪽에 저장 누르시면 끝. 그러면 이 영상이 GIF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글씨를 쓸 수는 없고, 네. 왜냐면 아까 편집창 없었죠? 네. 또 한 가지 뭐 GIF 부분은 아니지만 선생님 글씨 써지는데요? 써져요? 네, 편집창 위에 있어요. 그랬나? 제가 한번 볼게요. 클릭하면 위에 오른쪽 위쪽에 있었어요? 점 3개? 요거? 네네. GIF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네, 괜찮아. 거기서 이거는 돼요. 편집해서 글씨 써요. 네, 요렇게 해서 쓰셨대요. 네, 그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걸 동영상을 일단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걸 GIF로 만들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가능하네요. 그렇게 하면. 그래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네. 네, 어쨌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얘기냐면 GIF 상태에서 저는 글씨를 쓰려고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동영상에다 글씨 쓰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동영상에 글씨 쓴 거를 그대로 GIF를 만들면 제가 하려고 했던 GIF에 글씨 쓰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잘 찾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중에 이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영상을 막상 찍었는데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사진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는 요 옆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요런 표시 보여요? 요거는 캡처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플레이 되고 있을 때 여기를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이 캡처된 것도 갤러리에 역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 위쪽에 캡처된 거 저장된 거 보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차 내가 동영상 찍을 때 사진 못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동영상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하시면 되더라. 네, 캡처한 것도 사진 그렇게 화질이 뭐 나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로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이 정도를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저번에도 아마 얘기를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반짝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려면 귀걸이나 목걸이를 이렇게 흔들 때 약간 그 광택 같은 게 움직이는 그런 짤방 사진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쓸만하죠. 그런 식으로 약간 생동감 넘치는 어떤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갤럭시의 기본 기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잘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움짤 만드는 기능은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뭐 블로그를 쓰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물론 블로그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도움될 수 있겠네요. 자, 블로그에서 만약에 게시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블로그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플이 깔려있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따라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GIF 문자를 만들어 넣겠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사진기 눌러서 동영상을 GIF로 만들 거니까 GIF, 그리고 여기서 동영상을 그냥 여기 만들기라고 떠있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게 이렇게 원하는 구간 3초 동안을 잡아서 원본 비율 조절하고 정방향으로 할지 되감기 할지 그리고 배속은 어느 정도 배속으로 할지 조절한 후에 체크하시면 그게 GIF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열면서 바로 이렇게 GIF 넣기는 좋은데 매번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다 GIF 만들려고 여기 왔다 갔다 하기는 사실은 번거로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또 저 비디오 플레이어가 안 나오는 그런 뭐랄까 스마트폰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활용을 해야죠.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그죠? 그래서 요 방법도 있더라 정도로만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요거는 아마 모바일 블로그 할 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요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활용한 움짤 만드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캡처하면 찍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로 네이버 어플,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 움짤 이미지 제작하는 방법,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SNS 그 블로그 할 때 한 번 더 설명은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GIF 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일부분이라든지 내 핸드폰에 있는, 내 핸드폰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영상에서 GIF를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GIF 캠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GIF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GIF를 만드는 웹사이트예요. 그러면 나는 비디오를 가지고 GIF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비디오 투 GIF로 가서 비디오를 여기다 올려요. 지금 짧은 비디오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업로드 비디오 이렇게 누르면 이 비디오를 얘가 읽어드린 다음에 GIF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GIF라는 이런 뭐랄까 웹사이트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능은 하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말씀드린 대로 1시간 1시간 덜 걸리기는 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니 1시간 있으면 지워진다 이건데 이게 용량에 따라서 GIF가 빨리 만들어지기도 하고 적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덜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여행 비디오가 그렇게 긴 파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된다라는 건 아는데 좀 속은 좀 터진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일단은 좀 정리해서 얘기하고요. 그러면 GIF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포토스케이프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배우기는 좀 애매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포토스케이프를 저번에가 아니라 좀 전이죠. 포토스케이프를 할 때쯤에 요거는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단락 GIF 움짤 이미지 만드는 방법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로고 만들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널널하죠? 자, 일단은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형식의 로고를 좀 제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로고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업체를 좀 눈에 띄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모양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플래티콘이라고 해서 벡터 아이콘 스티커 만드는 사이트를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옷가게를 한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한다, 또는 운동에 대한 어떤 아이템들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이콘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을 판다라고 하면은 과일을 쳐보면은 과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일 테고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로고는 너무나도 화려한 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색깔은 너무 많이 안 쓴 거,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과일이 아니고 만약에 주얼리다, 보석이나 주얼리 이렇게 쳐보면 보석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역시 보이겠죠. 목걸이, 뭐 반지 이런 걸로 쳐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하나 골라볼게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로 만드는 로고 같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시지는 마시고요.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가게 같은 경우는 저는 목걸이 이렇게 찾을 것 같기는 해요. 주로 만약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판다면 뭐 건강에 대해서 찾거나 아니면 뭐 약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그럴싸한 게 좀 나오겠죠. 요거 이용했었던 것 같네요. 그죠? 요런 모양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헬스 요거 적혀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걸로 할까요, 이번엔? 자, 그리고 여기 PNG 요거를 저장을 하실 거면 PNG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바로 미리 캔버스에 가져와서 만들 건데 라고 하면은 PNG 복사하기 해도 돼요. 복사는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PNG로 저장하기는 뭐 그야말로 이미지로 저장을 해놨다가 불러오는 거의 차이예요. 그러고 새 탭을 열고 우리 활용할 미리 캔버스를 열겠죠? 미리 캔버스에서 로고 사이즈는 꼭 1000에 아니어도 되지만 저는 일단 나중에 다른 데도 좀 크게 쓰기 위해서 그냥 1000에 제작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1000에 1000. 그리고 아까 제가 복사했으니까 컨트롤 V 하면 붙여지겠죠?
만약 이게 까만색이라 싫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이거를 색상 채우기의 색깔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단색이니까. 그리고 텍스트 추가. 뭐 하늘몰이면 하늘몰, 본인 몰 이름을 밑에 적당하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물론 꼭 이렇게 이름을 적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글씨체는 글씨를 선택한 후 글씨체를 바꾸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후에 배치. 색깔도 똑같이 할 거면 이렇게. 로고 색깔이 너무 휘황찬란한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한 3색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기는 한데 꼭 그래야만 한다는 아니기는 합니다. 왜 근데 3색 안쪽으로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대로만 쓰지 않고 만약에 이 로고를 가지고 굿즈를 만들거나 할 때 인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3색 안쪽으로 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다운로드. 자, 받을 때 png 파일로 받을 건데 나는 여기 배경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투명한 배경 하고 빠른 다운로드 또는 고해상도. 저는 고해상도 좋아해서. 그리고 저번에 만든 폴더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로고, 뭐 저는 천에천으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완성.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바로 올릴게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몰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테스트몰인 요 한일 컴퓨터에 로고를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 관리에 기본 정보 관리라고 있어요. 스토어 관리에 밑에 보시면은 좀 다양하죠? 스토어 설정의 기본 정보 관리. 여기 대표 이미지가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 넣으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플러스 표시로 나타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내 사진을 좀 전에 만든 로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바뀌지는 않고요. 보통 하루 있다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두시면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검수 중이라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까 경로대로 한번 가볼게요. 스토어 관리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스토어 관리에 스토어 전시 관리라는 요 소제목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공통 관리랑 컴포넌트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공통 관리는 무엇이냐면 이 스토어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테마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우리 PC 버전의 스토어에서 보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바뀌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내 상품에 이미지랑 좀 맞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PC GMB 위치라는 거는 상단형과 좌측형이 있는데요.
좌측형은 한쪽에 이렇게 스토어 로고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좌측형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상단형은 요즘 많이 쓰는 이렇게 앞쪽에 프로모션 이미지가 넓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상단형이라고 해요. 보통은 상단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요것도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고르시면 돼요. 여기 상품 상세 관리는 따로 설명할 건 없지만 가볍게 얘기해 보자면 구매 유도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몰에서 누군가 이 상품을 샀다라고 하면은 오늘 몇 명이 구매했어요 라든지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 게 구매 유도 메시지라고 해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전시 순서도 이미지를 전시할 거냐 아니면 동영상으로 해놓을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만약 내가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동영상부터 먼저 보이게 하겠다 하면 동영상을 전시 우선순위로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띄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 동영상을 넣는 거야 사진을 나중에 이제 상품을 올릴 때 동영상을 우리가 넣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동영상이 먼저 이렇게 앞쪽에 뜨게 할 거냐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넣지 않은 거는 이미지 먼저 표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베스트 리뷰 상단 노출이라는 거는 노출함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잘 팔려서 리뷰가 달렸다 라고 한다면 리뷰 중에 3개가 랜덤으로 베스트 리뷰라는 부분에 노출이 돼서 보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탭 요게 뭐냐면 실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토어 상품 추천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로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그대로 세팅해서 두기 때문에 특별히 고칠 거는 많진 않은데 이런 의미들이 좀 있다. 요런 거 좀 얘기를 드렸고요. 요게 베스트 리뷰 3개 요거예요. 이게 이제 추천 하단에 노출된 거. 이건 이제 상품 상세 구성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구성을 추천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 상세 관리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운영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실 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상품이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꾸나 마나 그냥 설정 하나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하고요. 일단 몇 개의 상품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리뷰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보시면은 아마 확실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컴포넌트 관리로 이제 넘어갈게요. 컴포넌트 관리에서 오늘 저희가 바로 해볼 것은 첫 번째 있는 스토어 이름입니다. 스토어 이름은 바로 이 부분이 스토어 이름인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텍스트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스토어명이 그냥 적혀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은 이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만든 로고를 사이즈를 좀 내가 원하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로고형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어명의 로고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부분엔 모바일에다 PC에다 넣을 스토어에 로고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PC는 권장 사이즈가 최소가 가로가 300에서부터 400. 그러니까 최대는 가로는 400까지, 그리고 세로는 9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에 90으로 제작을 하기로 했죠. 자, 아까 요 위쪽에 탭에서 미리 캔버스 다시 올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는 1000에 1000으로 그냥 1대1로 만든 사이즈잖아요. 이거를 다시 새로 만든다기보다 얘를 여기 전체 메뉴를 눌러서 4번 만들기를 해주세요. 4번은 복사본을 만드는 거라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세로 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아까 400에 90이었잖아요. 그래서 크기 조정해서 직접 입력 눌러서 가로는 400, 세로는 90으로 맞춰요. 그리고 적용하기.
그럼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이대로 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로고랑 글씨를 이렇게 조절해서 놓고자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금 볼 때는 이 로고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252%로 확대된 이미지거든요. 얘를 100으로 맞춰보면은 원래 사이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만들지 마시고 큼지막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다운로드를 아까처럼 PNG로, 저는 투명한 배경으로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거는 로고 400에 90. 네, 모양 다 만드신 분은 아까 스토어 이름 관리에 PC 부분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만드셨던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하고 적용하기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바뀌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바일 미리 보기인데 요거는 여기 있는 부분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권장 사이즈가 가로가 400, 세로는 110까지 가능하니까 내가 110에 맞춰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90짜리도 여기 들어가죠. 그럼 얘를 클릭해서 이미지 찾기, 아까 만들었던 요 가로 로고 요거를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모바일에도 PC에도 모두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색깔이,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을 골랐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을 건데 이게 은근히 좀 이쁘진 않죠? 그러면 이 모바일 GMB 배경 화이트 적용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모바일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이미지로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고 바꾸는 거, 그리고 모바일 GMB 배경 화이트 적용까지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 잘 되신 분은 오른쪽 상단의 전체 적용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장 완료 떴죠? 프로모션 이미지는 바로 이 부분의 이미지가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깔끔 정리 꿀템 모음점, 이거는 저희가 자취생으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데를 좀 따라서 만든 거고, 디자인은 꼭 이 디자인으로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연습이니까 오늘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모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 계획입니다. 프로모션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등록할 수가 있고요. 한 장만 넣으면 이렇게 고정 이미지로 있지만 여러 장을 넣게 되면은 이 장이 넘어가면서 다음 장 이렇게 보이는 슬라이드형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사이트에서 바로 이 부분에 뜬 게 바로 프로모션 이미지라 보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기다리면 다음 거, 조금 더 기다리면 다음 거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한 장 이상을 넣을 때 이렇게 무조건 설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는 이 부분을 눌렀을 때 그에 맞는 기획전이나 그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상품을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연결은 하지 않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게 프로모션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원원의 행복탭이라는 어떤 기획전을 만들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로 그 기획전의 카테고리 화면인데 이 화면으로 알아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프로모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뷰라는 이 버튼은 실제 버튼이 아니라 그냥 눌러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일 때 사람들이 누르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알아보기 또는 기획전 보기 이런 식으로 어떤 버튼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클릭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클릭을 유도하는 장치로 디자인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전문 툴로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니까 하겠죠. 그죠? 네, 저희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해서 넣을 거고요. 요거 사이즈부터 이제 맞춘 후에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을 이용을 할 건데요. 실제 여기는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런 방시아들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꼭 정답이라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보다는 좀 단순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 있는 요 프로모션 이미지를 따라서 디자인해 보겠다 라는 목적이니까,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다르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따라서 만들게요. 자, 사이즈는 어디 나와 있냐면 프로모션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 추가 눌렀을 때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요거 창을 제가 좀 제거를 좀 해놓고 보여드리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PC 이미지의 권장 사이즈가 가로가 1920, 세로가 4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는 1920, 세로는 400으로. 이게 PC용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용을 또 따로 만들 건데 가로는 750에 세로는 600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건데 아까 로고 만든 방식처럼 첫 번째는 PC용을 기준해서 사이즈를 만들 거고요. 그거를 아까 그 복사하기를 해서 750에 600으로 고친 후에 조금 수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모바일용을 따로 다시 만든다 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수정해서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이즈 1920에 400으로 제작 먼저 해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이 로고를 바로 쓰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전체 메뉴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직접 입력을 누른 후에 가로는 1920이었죠? 그리고 세로는 400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에 400으로 픽셀 단위죠.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창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따라하기로 한 데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은 이렇게 회색으로 덮어져 있고 한쪽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림을 불러올게요. 업로드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와 볼까요? 물론 새로 내가 다른 이미지를 넣겠다. 다른 이미지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 이미지가 없어서 미리 캔버스의 사진을 이용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배치해 주세요. 한 반절 정도? 아니면 반절보다 좀 더 크게? 적당하게 어쨌든 배치해 주세요.
사진을 배치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회색 사각형이요. 요소에서 도형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사각형 이용할게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크게 키운 후에 회전할 거예요. 어차피 넘어가는 부분은 잘리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약간 대각선 형태로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깔 쓰세요. 꼭 회색으로 하실 필요 없고 나는 다른 색깔 쓰겠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취생래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분선 부분에 약간 색깔이 어둡게 이렇게 구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게 그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림자를 넣을게요. 그리고 흐림이랑 거리값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적당한 정도의 그림자가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파트까지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딱히 질문이 없으면 글씨 적는 거 마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하신 분들은 이제 글씨를 적을 건데요. 뭐라고 적어야 될지 좀 마땅치 않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글씨를 거의 비슷하게 적으려고 해요. 원래 언제나 완전한 창조는 없고 약간은 모방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우리 뭐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컨셉을 잡을 때는 그때 이제 바꾸면 되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그냥 쓸게요. 실용성, 가성비 싹 다 모았다. 뭐 만원의 행복템 요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가성비 값, 뭐 상품 모음점 요런 식으로 바꿔도 되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글씨 쓸 거니까 텍스트. 얘를 복사해서 만들고 더블 클릭해서 바꾸셔도 돼요. 만원의 행복템 대신에 가성비 값 알뜰템 모음점. 글씨가 살짝 번져 보이네요. 이렇게 메시지는. 그리고 멘트가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어서 저도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요소에서 선에 가면 밑줄 있죠. 적당한 만큼만 그어주시고 위치는 배치하실 때는 마우스로 끌어서 배치하셔도 되는데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세부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다음에 생활이 더 편해지는 꿀템 모음점 이 정도로 해보죠. 그럼 얘를 또 컨트롤 눌러서 복사해서 생활이 더 편해지는 꿀템 모음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한 줄로 해도 되고 두 줄로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뷰 버튼인데 뷰 버튼인데 요소의 도형에 사각형이 있었죠. 적당하게 사이즈를 만든 후에 색깔 정하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위에다가 쓰면 됩니다. 조금 크게 해서 배치할게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사각형 도형이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물쇠로 잠가 놓고 범위 잡아서 방향키로 적당한 위치로 올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디자인은 다 완료했네요. 자, 저장하실 때는 다운로드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취생내 보면 이 디자인과 이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만드실 때는 요거 복사를 하셔서 여기서 내용만 바꾸고 사진만 바꿔서 만드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거 하나 다 만들었다 라고 가정하고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고해상도 다운로드. 그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스마트 스토어로 다시 오시는데 이 프로모션 이미지는 컴포넌트 관리 프로모션 이미지죠. 만약에 이거 어디에 있었는지 못 찾으시는 분 있으실까봐 잠깐 나가서 보여드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스토어 관리에 스토어 전시 관리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예요. 여기를 누르면 아까 이 스마트 스토어 관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컴포넌트 관리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프로모션 이미지. 요거 제목 입력하세요. 아까 만드는 거 제가 열어서 여기다 이제 이미지 넣을 거예요. PC 이미지를 선택하신 후에 이미지를 아까 만든 걸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면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모바일에선 똑같이 보이겠지만 PC에선 이렇게 뭐가 설정이 돼서 보일 거예요. 자, 이미지 링크는 지금 연결 안 할 거니까 링크 없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얗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글자를 쭉 지워버리세요. 그럼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PC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는 했는데 모바일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제작을 좀 수정해서 만들 건데요. 아까 모바일 이미지 사이즈가 가로가 750에 세로가 600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요 화면 있죠? 저장하셨던 요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체 메뉴에서는 사본 만들기. 그리고 크기 조정해서 직접 입력 눌러서 750에 600으로 맞출게요.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예, 맞춰서 만드시면 됩니다. 좀 길게 늘리고 회전은 좀 덜하면 이쁘게 됐겠죠. 얘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조금 더 늘려서 맞추면 되겠죠. 사이즈 자체가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딱 그 모양을 딱 맞춰서 줄인다 이거는 잘 안 되기는 해요. 어쨌든 적당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조금씩만 바꿔주세요. 글씨는 범위를 잡아서 선까지 고정해야겠다.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다닥다닥한 느낌이니까 밑에 거는 조금 더 떨어뜨려 놓을까요? 뷰 버튼을 더 크게 해서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략적으로 편집이 끝났다면은 다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런 후에 다 수정한 것은 모바일 이미지에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같아야 PC랑 모바일 화면이 같아야 같은 회사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PC 이미지를 하나 완성했으면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모바일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완성. 다 되셨다면 한번 전체 적용하기 한 번만 누를게요. 아직은 여러분들 몰에 상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 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상품이 올려져야 뭐라도 하나 올려져야 이게 이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꾸미는 부분까지는 한번 이렇게 위리 캔버스 다뤄본 김에 사용을 한번 해보았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마저 질문 주시고 잘 되시는 분은 여러 개 만들어서 아까 슬라이드형 이미지처럼 넘어가게 해보셔도 돼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40분쯤에 설명은 드릴 건데요. 아직은 설정에도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드리고 오늘은 이거 전체 적용하고 마치는 것까지 그렇게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40분에 이어서 저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쿠폰을 설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뜨는 게 고객 혜택 배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그냥 추가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일단 꺼볼게요. 기본적으로 상품이 나타나는 건 전체 상품이에요. 이 전체 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켜져 있을 거고 여기 제목을 제가 바꿔놓았죠. 인기 탑 80으로 제목을 바꿨는데 원래 이름은 전체 상품입니다. 근데 전체 상품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랑 인기 탑 80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어 놓은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인기 있어서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죠. 바로 자취생네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취 출청 꿀템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 자취생에서 살아남기 요 업체에서 자기네들 것 중에 이제 먼저 앞에 띄우고 싶은 것들을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자취 출청 꿀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흔치 않은 자취템, 벌레 박멸 꿀템. 이 밑에 좀 더 내려보면 아까 인기탑 80 여기를 좀 따라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80이냐?
기본적으로 얘는 인기도순 또는 최신 등록순, 낮은 가격 순대로 내가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렬하는 게 기본적으로 80개가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인기탑 80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80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세팅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설명은 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품이 있어야 직접 실습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품 올리고 한 번 더 얘기는 드릴 겁니다. 그때 썸네일 타입과 상품 설정 기준이 인기도 순으로 전시할 상품은 총 80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컴포넌트 추가를 누르면 자유 상품이나 자유 배너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 자유 상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우리몰 베스트 상품이라고 적었는데 이 자취생네는 뭐라고 적었냐면은 뭐 흔치 않은 자취템이라든지 뭐 자취 추천 꿀템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옷가게를 하나 차렸다, 오프라인상으로 차렸다 라고 한다면 옷을 일단 진열을 해 두시게 되잖아요. 마네킹 같은 것들을 앞쪽에 이렇게 쇼윈도우에 배치도 해놓고,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다른 뭐랄까요, 옷들로 바꿔서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두시거든요. 그 이유도 우리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너무 똑같은 화면이 앞에 떠 있는 거는 되게 정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활동적인, 그러니까 자주자주 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몰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순서라도 바꿔주신다든지 그렇게 좀 자꾸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은 아마 그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쇼핑몰처럼 나중에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컴포넌트의 자유 상품은 5개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자유 배너라는 것도 추가할 수 있는데 자유 배너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간에 이렇게 배너를 넣어서 이 배너를 누르면 어떤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럴 때 이런 자유 배너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가 2개씩 그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끌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배너나 상품을 끼워 넣기가 상품이 없어서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자, 푸터 정보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정보를 푸터 정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 밑에다가 스토어 로고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미리 캔버스에서는 최소 사이즈가 40이에요. 근데 얘는 권장 사이즈가 30이다 보니까 우리가 로고를 30에 맞춰서 작게 만들어서 넣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걸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툴들을 또 배우잖아요. 저번에 캔바에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보았는데 캔바에서 되면 캔바의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후에 이제 포토스케이프라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포토스케이프에서 로고를 만드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잠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만 눌러놓고 나갈게요. 그러면 우리 요 스토어 센터 화면에서 지금 스토어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고 상품이 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다면은 요 로고를 눌렀을 때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스토어의 화면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예 처음 만들었다 그런 경우는 아직 운영 중이지 않은 스토어입니다 라고 뜰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된 것 같고 1분 남긴 했는데 얼마 전에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질문사항을 질문하신 분은 좀 답답한 상태실 테니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을 하나 받았었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네이버에다가 저희 뭐를 치면은 이렇게 떠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뜨게끔 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그런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스토어 관리. 스토어 관리인데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 스토어 설정 서비스 연결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서비스 연결이라는 부분이에요. 서비스 연결에 네이버 서비스 연결. 네, 다시 스토어 관리에서 스토어 전시 관리 소제목, 스토어 설정 소제목, 서비스 연결 소제목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서비스 연결이란 소제목 아래 있는 네이버 서비스 연결,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쇼핑에 연동할 거냐, 뭐 톡톡 연동할 거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네이버에다가 치면은 우리 웹사이트가 떴던 거는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에요. 여기 설정함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무조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앞에 뜨는 건 아니고, 우리 스토어 이름이 좀 특이하거나 하다면 검색 로직에 따라 바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 스토어 이름이 되게 일반적인 스토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앞에 뜨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 한참 뒤에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스토어가 점점점 활성화될수록 앞쪽으로 오는 거기는 하니까 미리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설정한다고 바로 뜨진 않고 보통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보시면 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질문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어제 설명드린다는 게 깜빡해서 일단 오늘 이어서 같이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12시 51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